마지스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스 청년 센터의 책임지 마세요. 마지스 청년센터 여러분. 다시. 마지스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스 청년센터의 김정현 요셉, 홍찬미 글로리아입니다. 글로리아, 저희가 오늘 왜 모였죠? 오늘 저희 중요한 손님을 모시고 질문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어떤 손님입니까? 말해도 돼요? 말하면 안 되나요? 저희 다운쌤 모시고 오늘 촬영이 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집콕복콕 시즌2 마지막 화를 오늘 찍으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텐데 저희가 이제 엔데믹 상황이고 또 그래서 집콕복콕 2는 일단 잠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거의 100회가 넘었죠, 그죠? 그래서 정다운 선생님 모시고 잠깐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정다운 선생님! 나와주세요. 너무 못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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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운 선생님입니다. 엉망진창 오프닝이었습니다. 네. 아니 5분 하신다더니 5초 했나요? 와! 네, 오늘 정다운 선생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요즘 근황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남의 얘기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건 하는데 뭔가 네.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너무 기분이 이상하네요. 음. 새로 일도 이제 저희도 좀 바빠지고 있고 새로 오프라인으로 하는 일들도 좀 늘어나고 있고 같이 셋이서 호흡을 맞춰가는 것도 또 즐겁게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다른 또 일은 없어요? 네. 근황이 되게 짧네. 네, 저희가 시즌 1은 무려 100화를 촬영하셨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단장한 시즌 2는 엄청 화려한 출연진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 많은 분량을 또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하셨을까? 그게 오늘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고요. 준비한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먼저 약간 총평처럼 집콕복콕 마지막 화 촬영이라고 하니 어떤 기분이 드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실감이 하나도 안 났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이제 좀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상황이고요. 뭐 어떤 일이든 그걸 시작했던 이유가 있고 또 의미가 있고 과정 안에서 받았던 선물들이 있으면 왜 시작했어요? 기다려. 끝을 내야 되는 때도 있는데 어떻게 네. 잘 끝을 낼까 이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걸 망설이다가 끝을 내지 못하고 있던 것도 있어서 잘 정리할 기회를 주신 것 자체에 일단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보내줄 수 없는 마음도 있으셨어요? 약간은? 아니요. 아니에요? 보내주고 마음 싶었어요? 떠난 지 오래됐어.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닌데 네. 아쉬움은 있죠. 그러니까 정이 들었고 음. 그래서 아쉬움은 있는데 갈 때가 됐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화 이렇게 다운쌤한테 질문할 거예요 막 이랬을 때 다운쌤이 뭘 물어보겠다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맞아요. 그때. 예. 그런 느낌이라 둘이 질문 해봤자? 해봤자 뭐 이런 거였어, 그죠? 네. 저는 이제 처음 집콕복콕 했을 때 그때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센터에 있는 이윤관 신부님이나 맞아요. 정다운 선생님이 거의 노시다가 그러니까 청년들이 안 오니까 진짜. 그러면 그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 나누는 것 이렇게 시작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시즌 2 때 이제 가까이에서 보니까 이렇게 카메라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특별히 좀 이렇게 애정이 더 있는 게스트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에피소드가 네. 좀 있는지. 이렇게 스쳐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거를 시작했던 계기도 코로나 때 진짜 저희가 할 일이 갑자기 전부 다 모든 피정이나 프로그램이나 하려고 했던 계획했던 일이 전부 다 취소가 되면서 여기 앞에서 캐치볼 하면서 막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책상에 앉아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뭐 캐치볼 할래요? 막 이러고 우리 미사 할래요? 복음 나눔이나 할래요? 약간 이게 하루를 보내고 그냥 가는데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매일 뭐 취소 연락만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한 게 복음 나눔이고 그래서 같이 복음 나눔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딘 거예요. 저희끼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완전 비하인드 씬인데 집콕복콕이 있기 이전에 저희끼리의 집콕복콕이 있었던 거죠. 저랑 이제 이응란 신부님이랑. 그래서 그냥 같이 복음 나눔을 하다가 그러면 이거를 뭐 유튜브로 찍어라도 보자 해서 2명이서 했던 게 일단 신부님 말씀해 주셔서 떠올랐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선상에 있는 분들을 좀 찾아다닌 거죠. 처음에는 예수의 신부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그 뒤에는 저와 같은 청년들을 좀 초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교회 안에 신부님들이 뭔가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 더 깔끔하고 예쁘고 뭔가 준비된 채로 그리고 더 대접해드리면서 뭔가 찍어서 잘 포장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미디어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근데 저희는 그거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냥 작은 아주 어떻게 보면 대안적인 의미로다가 자기 신앙 고백을 사람들과 청중들이 있는 채로 나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더 많이 출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기저기 다 막 이렇게 섭외를 찌르고 있는 와중에서도 나름의 우선순위는 그게 제일 좀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한 분은 댓글로 저도 나가고 싶어요 하셔서 누가? 연락이 온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대만에서 유학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집에서만 있다가 이거가 너무 위로가 되어서 자기도 나오고 싶다라고 하셔서 나왔던 분이 계셨는데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 집콕복콕 시작할 때 저희의 그 취지나 저희의 마음 이걸 시작했던 그 의도와 마음이 누군가에게 분명 가닿구나. 보통 그런 어떤 응원이나 실제로 소통하고 이게 진짜 잘 전달되었는지 이런 마음이 잘 안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많잖아요. 맞아요. 뭔가를 만드는 사람은. 근데 그게 되돌아온 걸 확인받은 체험이라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 2에서 좀 약간 달라진 듯한 느낌도 받았고 그때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약간 다운쌤이 눈물 흘린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섭외를 네. 많이 했는데 사심을 담은 섭외도 있었던 거예요. 네. 내가 볼 때는 좋은 의미로 내가 뭐 초대하고 싶은 사람 더 이제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도 초대하고 이 사람도 초대하고 이랬다가 어떻게 보면 반대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시즌 1 때는 저희가 그 진정성 있잖아요. 처음에 그 기획 의도의 진정성을 지켜야 된다는 이 어떤 강박에 되게 갇혀서 되게 이 기획 의도랑 좀 벗어나는 유명 인사나 이런 분들은 초대를 할까 하면 이게 기획 의도에 왜 맞는지 그러니까 좀 제가 오히려 반신반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시즌 2 때는 그런 게 완전 다 해제가 된 거죠. 봉인 해제. 그래서 시즌 2에는 저희가 방향을 잡은 게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이 집콕복콕의 의미가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복음을 통해서 좀 더 목소리가 없는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좀 전해주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보자 하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 캐스팅 난항이 한번 이렇게 봉인 해제가 되니까 좀 더 풀이 넓어져서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건데 근데 계속 질문을 피해가.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스트 에피소드. 그냥 진짜 마음의 네. 일. 물론 모두가 다 소중하겠지만 다운쌤 입장에서는 근데 그냥 고마웠거나 뭔가 그런 이 자리를 빌어서 첫 번째로는 이날치의 신유진 씨. 정말 운이 좋게도 원래 신유진 씨를 그 전에 알았는데 이분이 이날치로 좀 조짐이 뭔가 심상치 않을 때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감사하게 너무 아무런 그거 없이 무조건 나가겠다 하고 바로 흔쾌히 나와주시고 노래도 준비해서 노래도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소속사가 생기고 이렇게 좀 더 유명해지시면서 이런 출연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정말 때가 잘 맞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신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시부님 말씀하신 사심을 가득 담은 최은영 작가님 거의 그날 방송 촬영이 안 됐어. 막 거기서 네. 혼자 막 어깨 들썩들썩이고 그죠? 근데 영상에 나온 결과를 보니까 너무 음. 사랑스럽게 음. 두 분이 다 정말
다운쌤이 눈에 하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기도 하고 분명 이분이 신앙인으로서 전해줄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어느 매체에서도 같이 신앙인으로 이야기를 나누지를 못해봤던 것 같아서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그런 면도 있는 거죠. 약간 역시 맞았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역시 내 생각대로 정말 깊이 있게 신앙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시는 분이구나를 느낄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시즌 1 때 초대를 받았었는데 안 나갔거든요. 아, 나 절대 안 나간다고. 왜 근데 그러셨어요? 궁금한 게 나가 싫었어. 궁금한 게 그 출연료가 있었어요. 출연료. 오! 나 그걸 좀 어마어마하지. 알려줬으면 생각을 해봤을 텐데. 있었어요. 아, 그래요? 사람마다 크게 다른가? 말해요, 크게. 단위를 크게. 있었어요. 100만 원 줬어요. 에이, 100만 원 절대 100만 원 줄 리가 없어. 네. 아쉬워하시게. 출연료가 있었구나. 나올 걸 이러시게. 사실 출연료를 생각하지 않고 나오셨고 돌아가는 길에 문화상품권으로 이제 예술위원들은 책 2권 사고 이게 다른 분들은 5권 사실 수 있게. 네. 잘 안 나갔네. 저는 약간 다양한 출연자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와 집콕포콕에서 이런 분을 모셨네 싶은 포인트들이 많았는데 시즌 2는 특히 그 출연자들 섭외를 그러면 다은 선생님이 직접 문의를 하신 거예요. 매일 구구절절. 아니 근데 감동적으로 쓰셨을 것 같긴 해요. 메일을 네. 그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음. 구구절절 그리고 저희가 어떤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건지 사실 저희가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분이 저희 거 나와줄 이유도 없고 막 엄청 뭔가 하고 계신 활동에 큰 홍보가 되어드리는 채널인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매화 아침에 뭔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90명에서 100명은 그 올린 순간 1시간 안에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꼭 보시는 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거를 저한테는 되게 귀하게 준비를 하는 건데 이 마음이라도 내가 되게 진심으로 닿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으니까 되게 막 구구절절 막 진심에 이렇게 호소하여 막 그래서 다 나와주신 거죠. 네. 출연 실패 한 번도 없었죠. 많이 있어요. 많았어요? 넘어갈게요. 많이 했어요. 바로 옆에 있잖아, 출연. 네. 특별히 좀 신경 썼던 점이 있어요. 집콕포크를 찍으면서 요걸 좀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부분들. 특히 평신도분들이랑 나올 때는 신부님들이랑 나올 때도 그런데 제가 미리 복음 나눔을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몇 개는 있는데 물론 속으로 좀 귀찮아서? 속으로 생각은 많이 해놓고 이렇게 메모는 해놨는데 아주 어렵게 용기를 내어서 나오신 분의 입장에서 사람이 특히 우리나라 문화인 것 같은데 비교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되게 클 수 있잖아요. 거의 몇십 회 계속 해오던 사람이 막 준비한 멘트로 쫙 하면 좀 그 사람에 따라 오히려 더 긴장을 높일 수도 있고 막 이럴 것 같아서 최대한 저는 그냥 그 순간에 좀 진짜 이거는 우리 둘의 나눔입니다 라는 걸 전달드리고 싶어서 그랬고 특히 코로나 시기에 했었던 거는 그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분위기를 좀 전달받을 수 있게 그 뜸들이거나 아니면 같이 망설이거나 보통 우리 나눔 같은 거 할 때 되게 서로 속으로 눈치 보면서 누가 먼저 할까 막 하면 침묵이 되게 길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거의 내보낼 때가 많았어요. 그 말을 고르고 이 마음 안에서 느낀 것들을 좀 망설이면서 꺼내놓는 것까지도 좀 기도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분이 이 의식을 하든 아니든 최대한 그 출연자랑 그 진행하는 사람이 나눔하는 시간만큼은 이 짧게라도 그날 돌아가는 길에 내가 카메라가 있었지만 이상하게 난 정말 그때 기도를 했던 것 같다라는 마음을 안고 집에 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집콕포콕을 몇 번 나갔었잖아요. 근데 위축되지 않게 상대방을 좀 다은쌤이 기다려주고 뭔가 되게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사랑스러운 시선이다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소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초대되었던 청년들 그 모습과 시선에서 오히려 반대로 다운쌤이 뭔가 영향을 받은 것도 있을까요? 많이 있었어요. 먼저는 생각보다 신앙 얘기를 딱 했을 때 되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볼 때 좀 놀랬고, 또 하나는 반대로 네. 너무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에 이렇게 좀 망설이거나 용기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공감이 가면서도 그게 좀 짠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망설임을 가지고도 나왔구나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되게 신부님들이 진짜 축복받으신 거예요. 왜냐면 왜? 사람들의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막 되게 어렵게 이렇게 작게 이렇게 꺼내놓는 마음을 보고 있을 때 제가 되게 그 하느님 체험? 그러니까 하느님의 시선을 체험하게 되는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때 되게 그 느꼈던 그 하느님 마음 체험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나에게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아, 하느님께서도 내가 지금 이 마음을 이렇게 봐주시겠구나. 그래서 제 신앙이 되게 커가는 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좋았고, 또 가끔 교회 안에서 뭔가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있고, 여기 나오지 않거나 우리를 거절했던 사람들도 그럴 거니까 되게 든든해지는 마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서 음. 좋아요. 그 저는 이제 사제로 살면서 뭐 면담을 하거나 성사를 보고 들을 때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 하느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이랬을까? 그런 마음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목자가 된다는 거 되게 감사한 체험을 많이 하는데 다른 의미로 결혼하신 분들은 뭔가 결혼 생활 안에서 어떤 배우자의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체험을 하지 않나? 끊임없이 하루에 참을 인을 10번, 20번 맞아. 하나님 항상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잖아. 내가 오늘 또 참아야 되고 또 그럼에도 용서하고 또 참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예수님 복음에서도 음, 청년의 뭐 음. 믿음 보고 막 감동받아서 음. 너의 믿음이 참 깊구나 막 이럴 때는 그 예수님의 그 감동받은 마음이 느껴지는가 하면 가끔 어떤 제자를 보고 그렇게밖에 뭐 못 믿겠느냐 막 이렇게 하는 마음도 느끼잖아요. 이제 신부님 말씀하시는 효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촬영하는 이 시점은 2023년 마지막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올 한 해 이렇게 돌아보면 이건 개인적인 질문이죠. 좀 네. 어땠어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좋았어요? 일단 코로나가 끝나서 진짜 일적으로는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들었던 순간들도 있었고 같이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막 너무 그런 게 되게 이렇게 활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또 마지스에서는 긴 시간 되게 같이 코로나 때 고생했던 흥관 시부님이 가신 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또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와주신 것 같은 이 두 분과 같이 이렇게 뭔가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면서 하는 게 되게 좋았고 그랬습니다. 뭐가 좋아서 좀 더 얘기해봐요. 이런 거 좀. 이래가지고 좋았고 그래요. 제가 이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세트로 약간 시무님은 되게 제가 정말 열심히 애쓰고 보여주었던 어떤 것들을 되게 잘 봐주시고 독려하고 칭찬해주시고 이런 힘이 있고, 또 차미쌤은 제가 보여주지 않고 뒤에 숨어있는 마음을 또 봐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제 마음이 다 하나로 이렇게 좀 포근하게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마음을 많이 느꼈던 한 해였어요. 이 훈훈하네요. 이야기를 원했어요? 좋네요. 새롭게 2024년이 다가오잖아요. 좀 설렘이나 기대가 있어요. 뭐 좀 많은 것들이 또 바뀔 것 같긴 한데. 다운쌤의 계획 같은 거나 2024년부터 신학을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신학 공부는 아주 오랫동안 계획을 했었다가 여러 번
망설였기도 하고 뭐 타이밍이 안 맞기도 하고 좀 몇 번의 넘어짐이 있었던 길인데 어쨌든 돌고 돌아서 계속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가야겠다 해서 내년에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제 마지스를 떠나는 건 아니고요. 네, 마지스에서도 같이 일을 이제 하면서 큰일 났어. 아기를 네. 키우면서 신학 공부를 큰일 하는 어떤 이제 올 한 해 되게 행복한 어떤 트라이앵글 안에서 응. 단련되어서 내년에 고통의 트라이앵글로 이제 향해 가는 네, 그런 거죠. 네. 모든 그 고통의 트라이앵글이지만 또 승화가 있을 거예요. 화이팅! 우리 화이팅 해줘야 돼요. 아니 근데 정말 진행이 화이팅 해준 있잖아. 것 같아, 잠깐만. 진짜. 진행이 아니, 이거 저기요. 괜찮은 거예요? 난 재미도 모르겠고 아니, 우리 내가- 주변에는 지금 네, 기대하세요 너무- 막 그랬다. 집콕 복콕은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정말 대본에 충실합니다. 네, 하십시오. 나중에 시즌 쓰리- 3가 생길 수도 생길 수도 있는지 있는지. 아니면 아니면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실 건지 예. 궁금해요. 스포일러를 살짝 네. 해주세요. 성경 이야기를 한 3년 정도 했으니까 이제 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뭔가 질문이나 고민들이 서로 좀 자유롭게 오고 가는 그런 내용을 좀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좀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 논란이 많은 주제를 찍을 때는 빠져야겠다. 근데 논란도 그게 적어도 저희 안에 그래도 되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논란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니 가볍게 던졌는데 또 진지하게 하니까 죄송해요. 저 아니야. 자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노잼 인간이라서 다음으로 미안해. 진짜 이게 뭐야? 속상해. 우와. 응. 신부님 엄지 찍혔어. 아니 이게 케이크 뭐야? 망가질까봐 일단 귀엽다. 다음 쌤 보시고 깜짝이야. 여기 있는 거 좀 읽어주세요 다음 쌤. 네. 감사해요. 집콕복콕 고마웠어요. 우리 우정 실버타운까지. 밑에 줄은 신부 위에 줄 밑에 거 내가 했어. 실버타운까지. 실버타운까지 가세요. 가세요? 나 이제 가서 아픈 사람들 놀려야 돼 이제. 그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을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애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인사말이 있을까요? 네. 초 타기 전에 말하라 이거예요 지금? 빨리 얘기해야 돼. 가차 없다. 뒷곡복곡을 사랑해주신 많은 여러분, 저는 신부님들이든 다른 평신도 분들이든 뭐 수녀님이든 수사님이든 같이 복음을 가지고 한 테이블 앞에서 이야기를 1대1로 나눌 때 이 사람이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이고 하나이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되게 행복했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것도 그 사실을 뭔가 변화시키거나 왜곡시킬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든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싶거나 뭔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마지스에 놀러 오시면 이제는 마지스에서 직접 저희 함께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저희 센터에 놀러 오셔서 똑같이 집콕복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처럼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놀러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불을 같이 끌까요? 네. 네. 다운쌤이 지코포코 하면 우리가 고마웠어요 할게요. 울어라. 울어라. 집에서 콕! 복음 콕! 어. 방구석 청년 사도들의 복음 나눔 이야기. 네, 집콕복콕. 고마웠어요. 고마웠어요.